대한민국의 직부 담당 Nothing you can do that can't be done. Nothing you can sing that can't be sung. Nothing you can say that you can learn how to play the game. It's easy.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임금체불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희망여대 노동조합 이세윤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노동조합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일을 하면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금체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 떼이는 거죠. 실제로 나한테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오늘 담아보려고 이번 컨텐츠를 잡은 거고요. 이쪽 방면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 현재도 이쪽 방면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눠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 안성식 센터장님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는 노원 노동복지센터라는 곳에서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안성식이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나 그리고 미화, 사무직, 케이블 이렇게 일을 하시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그럴 때 저희가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법률 지원도 해드리고 그리고 노동법 같은 교육도 하는 이러한 센터고요. 2012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튼 내가 일하고 있는데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상담 받을 수 있는. 예, 와도 되고 SNS로 해도 되고 문자로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거네요. 그럼요. 제주도에서도 상담 오고 중국, 제주도까지요? 일본에서까지도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임금체불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쉽게 얘기하면 임금체불이라는 게 이제 일을 했는데 사장님한테 돈을 뜯겼어요. 돈을 안 줘요 사장님이, 내 월급을 안 줘요 이거잖아요. 이런 형태들이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게 임금체불이라는 게? 형태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사장한테 돈을 못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 이런 것들이 그냥 임금체불을 볼 수 있고요. 그 법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소위 얘기하는 내가 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이러한 노동자를 보통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분들이 또 못 받는 임금체불 형태도 있고요. 또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건설 노동자나 아니면 제조업 노동자,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 노동자나 청소 노동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아파트 소속 노동자가 아니라 보통 청소업체, 경비업체의 노동자들이에요. 이 아파트 입주민들 간의 서로의 다툼으로 관리비가 다 걷어져 갖고 경비원들한테 돈을 줄 것이 걷어졌지만 돈을 청소업체나 경비업체한테 주지 않아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청소업체, 경비업체의 사장의 책임도 있지만 이 원청인 입주자 대표 아파트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두 명의 이런 사장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임금체불 형태도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사장님이 누구냐, 이 차이인 건 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 일단은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요. 사장님들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체면 제일 임금체불을 하기 어려운 구조가 노동조합이 있냐 없냐, 요 차일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신 사례 중에서 이제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야, 요거는 되게 상상도 못했어 라는 방식으로 임금체불이 됐다든지 요런 사례가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상상을 할 수 없는 임금체불은 없고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는 이게 좀 어려운데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돈을 통상임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통상임금을 잘못되게 일부러 계산해 갖고 연차수당이나 연장수당을 지급하면은 적게 수당이 지급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임금체불이 보통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건데 이런 거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휴일날 빨간 날 일한 돈을 안 줬다든지 그런 개념이신 거죠? 예를 들면 5월 1일이나 그리고 유급 휴일에 일을 했으면 그 시급 곱하기 1.5배, 0.5, 그러니까 50%를 가산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임금을 주는 돈의 기준을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 이 통상임금을 일부러 적게 계산해갖고
이 수당을 주는 거죠. 아, 금액을 줄이는 그렇죠. 거. 그러면은 이 통사임금을 적게 했으니까 노동자는 받았으니까 모르는데 노동조합이 있는 곳들은 이 통사임금을 잘 계산해 갖고 보니까 잘못 지급했네. 이래서 임금체불 이 소송에 해서 돈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죠. 아, 그걸 노동조합에서 있는 분들이 발견을 해서 그렇죠. 예. 처리를 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임금체불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게요. 없으면 좋은 거니까요, 일단.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제일 케이스가 많은 경우 같아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금액적으로 이제 월급을 좀 덜 받거나 아니면 못 받거나 하시는, 예를 들면 편의점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근데 보면은 대부분 다 내가 사장님한테 못 받은 건 확실한데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내가 뭘 안 했는지 했는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근로계약서를 써서 환불을 받아놓는 게 좀 중요해요. 계약서 썼으면 아니면 사진이라도 좀 찍어놔야 내가 이제 여기에 일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잖아요. 어느 사장은 이 사람 몰라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조사를 받는데.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확보하는 게 좋고, 만약에 없다면 근로계약, 그러니까 면접이나 이런 과정에서의 좀 녹취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해서, 그래서 근로계약 맺을 때 면접을 볼 때 불법은 아니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계약하는지를 잘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녹음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면접을 보러 가시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젊으신 분들, 보통 아르바이트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니까 출근과 퇴근을 언제 했는지를 기록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일 아날로그 방식은 뭐 탁상 달력이라던가 다이어리에 오늘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적어 놓다던가, 좀 거기에 좀 더 추가하면 그때 좀 뭔가 있었던 일들을, 특이한 사항을 좀 적어 놓는 일기 형식으로, 이런 것들이 좀 증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사회가 발달했으니까 출퇴근 앱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출근과 퇴근 시간을 입증하기 쉽죠. 또 하나는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이 카드 기록을 또 뽑을 수가 있어요. 교통카드. 그러면 똑같이 왔다 갔다 한 게 있으면 이거는 정황상 입증 자료에 더한 자료가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좀 준비하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출퇴근 카드를 찍는 경우에는 그 카드를 좀 사진을 좀 잘 찍어놔서 매월 찍어놔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월급을 가끔 이렇게 현찰로 준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요거는 관계 없습니까? 있죠. 그거 되게 최근에도 온 상담인데, 2000 몇 년부터 일을 했는데, 2000년도 후반부터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이제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퇴직금 10년 년을 일했는데 2000 몇 년부터 한 2010 몇 년까지 15년까지는 돈을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15년씩이나요? 아니 5, 6년 정도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통장으로 받았어요. 통장으로 받은 거는 우선 뽑으면 당연히 은행 가서 뽑아주거든요. 그럼 이제 근무 기간을 입증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2000 몇 년부터 이 현찰로 받은 기간은 입증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기록을 잘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꼭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가면 근로계약서 쓰자 그러면 사장님이 되게 싫어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너 안 써 뭐 이럴 것 같고, 그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5명이 넘냐 안 넘냐, 이 직장이, 이걸 딱 봐야 되고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일은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이 사업장을 가서 만날 때 녹음을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불법도 아니고 하니까 면접 과정을 녹음해서 내 급여가 얼마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정해놓고, 출퇴근 시간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다 정한 다음에 그걸 다 녹음해 놓으면 그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계약서가 없으니까 증명을 못하면 이 녹음 자료로라도 증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내 노동의 대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준비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들고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아니, 막무가내로 노동청 지방에 있는데 들어가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되고 잘 모르니까. 그렇죠. 일반인들은 몰라요. 네,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미리 좀 알아놓는 게 중요해요. 서울 시민 같은 경우는 뭐 다산콜 센터나 이런 데 전화하셔갖고 내가 임금 체불이 됐는데 어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되고, 노원구민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의 전화번호를 잘 적어놨다가 이렇게 알고 나면, 그런 임금 체불 됐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전문가의 상담을 하는데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죠. 왜냐하면 무료로 하는 곳들은
나의 사심이 없잖아요. 노동자를 위해서 무조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예. 사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유료로 하는 곳들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장님도 고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심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센터에 무료로 사심이 확 이해됐습니다. 사심이 없는 곳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라 공짜니까 네. 법률 지원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죠.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해놓고 그리고 먼저 상담을 받고 임금체불을 신고해서 받을지 아니면 저희가 전화를 해갖고 받을지 이런 건 방법들은 다 상의한 다음에 하면 된다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바 챕터에서 마지막으로 혹시 그런 무료 상담을 진행해주는 그런 단체들이나 아니면은 공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하면 나온다는 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노동 포털이라는 걸 준비하고는 있긴 한데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인 분들은 제주시에 전화하시고요. 충청도에 있는 분들은 충청남도, 북도 이런 데 전화하셔서 도청이나. 없으면 다음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노원 노동복지센터를 치셔서 저희한테 차라리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저희가 근처에 있는 데를 안내해 드리거나 아니면 저희가 1차 상담을 전화 상담을 간단히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노원구에 근처에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직접 오시면 됩니다. 벌써부터 노동복지센터 직원분들이 원통한 일감 늘어나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습니다. Love is all